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윈도우 10 지원 종료입니다. 여러분께서 알려주신 잡다한 IT 관심사 블로그 글을 좀 더 깊게 파볼 건데요. 네, 2025년 10월 14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공식 지원이 딱 이날 끝나거든요. 혹시 아직 윈도우 10 쓰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할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아직 1년 넘게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IT 환경에서는 금방이죠. 특히 지원 종료되면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보안 공백,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원 종료가 가져올 문제점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료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대비해야 할지 한번 짚어보죠. 자, 그럼 먼저 지원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이제 안 되니까요. 그러면 해킹이나 바이러스 이런 위험이 커지겠죠. 네,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최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하고 호환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기술 지원 중단, 이것도 무시 못해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PC 제조사 도움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보안 규정 같은 거 지키려면 사실상 윈도우 11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보안 업데이트가 없다는 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랜섬웨어 감염돼서 데이터 다 날리거나 아니면 회사 중요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이런 실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11 업그레이드가 내 PC에서 가능한지 확인하는 거네요. 내 PC 사양이 되는지, 특히 그 TPM 2.0하고 UEFI 보안 부팅, 이게 지원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죠. 네, 맞아요. 사실 그 TPM 2.0 이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암호화 같은 보안 기능을 위한 하드웨어 칩인데 비교적 최신 PC인데도 바이오스 설정에서 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숨겨져 있을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UEFI 보안 부팅 이것도 악성 코드 막는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 두 개가 윈도우 11 보안 강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PC 상태 검사 앱 제공하니까 그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음으로 강조하는 건 중요 데이터 백업입니다. 이건 OS 바꿀 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이건 뭐랄까, 중요한 수술 전에 건강검진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냥 파일 몇 개 옮기는 거 말고도 아예 운영체제랑 설치된 프로그램까지 통째로 백업하는 거 있잖아요. 시스템 이미지 백업. 아, 시스템 전체를 백업하는 거요? 네, 그거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시스템 전체를 예전 상태로 싹 돌릴 수 있거든요. 클라우드든 외장하드든 백업하고 나서는 이제 복원이 잘 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까지 해보는 게 안전하고요. 데이터는 진짜 소중하니까요. 네, 맞아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보안 강화 조치입니다. 지원 끝나면 윈도우 자체 보안 업데이트가 없으니까 백신 프로그램이나 방화벽 설정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물론 윈도우의 기본으로 있는 디펜더도 좋긴 한데요. 지원 종료 후에는 다른 백신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유료 백신을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시간 감시 기능 항상 켜놓고 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이죠. 그렇군요. 네 번째는 만약에 내 PC가 윈도우 11 사양이 안 되거나 다른 이유로 업그레이드가 좀 어렵다. 그러면 대체 운영체제 검토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리눅스나 크롬OS 같은 대안들이 언급되네요. 네, 리눅스는 무료고 또 커뮤니티도 활발해서 좋긴 한데 아무래도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좀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죠. 크롬OS는 가볍고 빠르지만 인터넷 연결이 거의 필수적이고요. 맥OS도 있긴 하죠. 그렇죠. 맥OS도 좋은 대안인데 이건 또 기기 비용이 들고 기존 윈도우 환경에서 넘어가려면 좀 번거로울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내가 컴퓨터 쓰는 목적에 윈도우 11 말고 더 맞는 OS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단순히 기술적인 대안 찾기를 넘어서 내 사용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좋은 지적이시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업 및 단체 사용자를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개인 사용자보다는 훨씬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쓰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호환성 점검, 또 예산, 일정 계획. 복잡하겠네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료로 연장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ESU라고 있잖아요. Extended Security Updates. 이걸 신청하면 최대 3년 동안 보안 패치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ESU는 당장 시스템을 다 바꾸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시간을 벌어주는 꽤 유효한 옵션이긴 해요. 근데 이게 매년 비용이 계속 오르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계속 돈이 드는군요. 네, 결국은 기술 부채가 쌓이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윈도우 11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뭐 개인 사용자든 기업이든 핵심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거죠. 네, 오늘 쭉 살펴보니까 2025년 10월 14일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료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 안 하면 늦는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PC 환경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이번 윈도우 10 지원 종료가 단순히 OS 업그레이드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 기술이나 기기의 생애 주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닐까 싶어요. 예전처럼 뭐 10년 이상 하나의 OS를 쭉 안정적으로 쓰던 시대, 이게 정말 끝나가는 걸까요? 앞으로 점점 더 짧아질 수도 있는 이런 기술 지원 주기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이 점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